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우쌤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 중에는 원래 개발 의도와는 다르지만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품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천문학의 시작도 당시에는 천동설, 즉 천체들이 지구 주변을 공전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였지만 결국엔 지동설의 근거로 사용되게 되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는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용도를 잘못 예측해서 스스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는지요? 지금은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쓰임새를 공부만으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물건도 관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말이죠.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별의 거리를 재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 중에 별의 연주시차, 그리고 별에까지의 거리를 파섹이라고 하는 단위를 통해서 나타내는 방법을 연습해 보도록 할 겁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의 연주시차를 별까지의 거리를 알아내는 방법, 이것을 연습하도록 할 겁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잠깐 복습해 볼까요? 시차라고 했었죠? 시차라고 하는 것은 관측하는 위치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이 멀리 있는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달라져 보이게 되는 이 각도, 이것을 시차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여기서는요, 관측자의 위치가 달라진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멀리 있는 배경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정이 있었죠. 자, 이 상황에서 달라져 보이는 각도를 여러분들이 측정하게 되는데 그것을 시차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 시차는 물체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게 되고요. 물체가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시차는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먼 경우에도 시차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작기 때문에 마치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시차를 이용해서 직접 측정할 수 없는 물체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었던 실험 말고요, 다른 교과서에 있는 실험 내용들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험은 비상교과서에 있는 실험입니다. 교과서 뒷면에 있는 시차 측정기를 뜯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됩니다. 나의 위치에 있을 때 구멍을 통해서 물체를 관측하게 되면 어떻게 보이는지를 실험하게 됩니다. 부분을 세워놓고요. 먼저 왼쪽 구멍에서 관찰했더니 5번에 겹쳐서 보이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오른쪽 구멍에서 보면은 4번에 겹쳐 보이게 됩니다. 위치가 달라진 거죠. 이 두 개의 지점을 각각 표시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나점을 접어서 세운 다음에 왼쪽 구멍과 오른쪽 구멍에서 각각 관찰하게 되는데요. 먼저 왼쪽 구멍에서 관찰한 부분은 6과 8 사이, 즉 7과 겹쳐 보이고요. 오른쪽 구멍에서 보면 1과 3 사이, 2와 겹쳐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표시해 보도록 하죠. 가위에 위치했을 때보다 시차가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직접 각도를 측정해 보도록 할까요? 가위의 시차와 나의 시차가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체가 관측하는 지점과 가까워질수록 시차는 커지게 되고 멀어질수록 작아지는 걸 볼 수 있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시차를 통해 물체까지의 거리를 예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별까지의 거리를 어떤 식으로 유추해 보는지 단계별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밤하늘의 별을 관측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기록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자, 처음에 별 S를 관측했을 때에는 주변 별들 사이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결과를 봤더니 이 별이 지금 원래 위치에서 이동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자, 이런 현상
아마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요? 별들과 지구와의 거리가 서로 다르다고 말이죠. 가까운 별이 있고 먼 별이 있는데, 가까운 별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왕복 운동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게 되고, 즉 시차가 크고, 멀리 있는 별들은 시차가 굉장히 작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이죠. 자, 오른쪽 그림을 봅시다. 가운데 태양이 있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일정한 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전이라고 얘기하게 되죠.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는데요. 이 원에서 출발해서 이 2로 갔다가 다시 이 원으로 돌아오는 운동이 됩니다. 이때 가까이 있는 별 S를 관측한다고 했을 때요, 이 원에서 보면은 마치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6개월 간격 후에는요, S2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한다고 하면은 이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그럼 이 문제 뒤에 있는 이 멀리 있는 별 같은 경우에는 왜 움직이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별은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이 각이 너무너무 작아지게 되고요, 마치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이 왼쪽 눈, 오른쪽 눈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앞에 있는 물체를 관찰한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에는요, 물체가 왼쪽 눈으로 봤을 때 이쪽에 위치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자, 오른쪽 눈으로 봤을 때는 이쪽에 위치하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즉, 이만큼의 각도로 움직이는 게 보이게 되는데요. 이 물체가 굉장히 멀리 있다라고 합시다. 이런 경우에는요, 왼쪽 눈으로 보나 오른쪽 눈으로 보나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별은 이것보다 훨씬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가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 별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배운 삼각함수의 탄젠트 값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 값을 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 별이 S1, S2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별의 시차, 즉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가정을 통해서 맞춰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별까지의 거리죠.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삼각함수의 탄젠트 값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3학년 학생들은 삼각함수를 배우고 있죠? 자, 이 내용들을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탄젠트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요? 삼각형이 있었을 때, 자,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이 각 세타라고 하게 된다면은, 자, A분의 B의 형태, 이 값이 탄젠트 값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을 이용해서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를 이제 예측하게 되는 겁니다. 우선 알고 있는 값들을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자,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일정하다고 얘기합시다. 이 값을 1이라고 잡는 거예요. 원래 지구는 태양 중심으로 타원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타원 운동 말고 우리 원 운동한다라고 가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이거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 궤도가 되는 거고요. 가운데 지구가 있다, 태양이 있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선 이렇게 있고요. 이 주변을 지구가 돌게 되는데요. 원이라고 한다면은 둘 사이의 거리는 항상 일정해야 되겠죠. 이 값을 1이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이 단위의 이름은 AU라고 부르게 됩니다. 에스트로 유닛이 되는 거죠. 천문 단위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1AU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정해놓은 거고요. 정해놓은 값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라고 했어요? 거리죠.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요, 이 값을 수직이라고 했었을 때 요 사이의 값만 알면 되는 거죠. 요 사이의 값을 알게 되면은 지구에서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분명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각이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작아서 마치 요 값을 이렇게 아주 작게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이 값이 지각이라고 했을 때 A분의 B의 형태가 마치 C분의 B의 형태랑 거의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는 태양에서 별까지의 거리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이 값을 구할 때 이 값을 이 x라고 했었을 때 이 x 값을 구하게 된다고 하면은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도 비슷할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다 했습니다. 우리 탄젠트
세타 값이라고 할까요? 탄젠트 세타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금 한 x분의 1au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 x값은 탄젠트 세타분의 얼마가 돼요? 1au가 되는 것이죠. 근데 수학에서요, 여러분들은 아직 안 배우는데 이 탄젠트 세타가 아주 작아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냥 세타 값하고 비슷하다라고 얘기하게 되고, 얘를 우리는 어떻게 정리하게 되냐면은 이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이 시차 값이 1초일 때 1이라고 얘기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값이 1파섹이라고 하는 거리와 같아지게 된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 파섹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우주에서 거리를 나타내게 되는 단위가 되는데요,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은 3.26 광년, 빛의 속도로 3.260 가는 거리가 된다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별까지의 거리를 파섹 혹은 광년 같은 단위들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1파섹이라고 하는 것은 연주시차가 1초일 때 별까지의 거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1초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시간 할 때 1초, 2초, 3초 그 1초요? 그건 아니고요. 자, 1도라고 하면요, 1도를 쪼개요. 그래서 60등분 하면은 이게 1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시간에서 1시간은 60분, 이거랑 비슷하죠? 자, 그러면요, 초로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1도를 3600으로 나누게 되면은 그만큼이 1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있는 별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을 표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각도를 재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주 시차를 이용해 가지고 별까지의 거리를 나타낼 때는 보통 100파섹 정도 한계입니다. 이거보다 더 작은 경우에는 구하기가 어렵죠. 100파섹이라고 하면은요, 지금 1도 얘기했었잖아요. 1도에 100배만큼의 거리가 되니까 연주 시차는 이것의 100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분의 1 초, 즉 0.01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재는 것은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 연주 시차에서 얘기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요, 시차랑 연주 시차는 다른 겁니다. 시차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6개월 간격으로 나타냈을 때 별이 S1에서 S2로 가는 것처럼, 또 반대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S2에서 S1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될 때 이 사이 값을 각도로 나타내면 이것을 시차라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우리 방금 한 것처럼 탄젠트 값을 이용해 가지고 별까지 거리를 재게 되는 경우에는요, 시차가 필요 없죠. 시차의 절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반을 표시하게 되고요, 이 값이 뭐가 되냐, 연주 시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주 시차는 시차의 2분의 1로 해서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밑에 최종적으로 이제 아주 간단하게 표시해 봤습니다. 지구에서 별까지 혹은 별에서 지구까지의 거리, 별에서 지구까지, 태양에서 별까지의 거리가 1파섹일 때 이때 연주 시차는 얼마가 되느냐, 1초가 된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값이 10배가 된다고 합시다. 그래서 10파섹의 거리가 된다고 합시다. 발음 잘해야 돼요. 10파섹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이 각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작아지게 되겠죠? 더 작아지게 될 겁니다. 몇 배 더 작아지게 되냐? 10배 더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즉 1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1 곱하기 1 초가 되는 거죠.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0.1 초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거리가 여기에 100배가 된다고 합시다. 그럼 100파섹이 되겠죠. 그러면요, 각도는 100분의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초에 100분의 1 얼마가 되는 거예요? 0.01초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별까지의 거리와 그리고 연주 시차와의 관계를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관측되는 별까지의 거리가 아주 먼 경우 이때 연주 시차는 어떻게 될까요? 얘기했듯이 별의 연주 시차는 별까지의 거리하고는 반비례하게 됩니다.
아주 멀어지게 돼요. 얘가 멀어지게 되면 연주시차의 값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연주시차의 값은 아주 작아져야지 되겠죠? 근데 연주시차는 관측해야 되는 건데요. 아주 작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됐죠. 그래서 보통 연주시차 값으로 거리를 잴 수 있는 것은 이 한계가 대략 100파섹 정도가 한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시차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시차? 아니, 그 시차는 시각의 차이. 왼쪽 눈과 오른쪽 눈에서 각각 엄지손가락을 바라보면 엄지손가락 뒤로 보이는 조각상의 위치가 서로 달라 보이죠? 이때 왼쪽 눈과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눈이 이루는 각을 시차라고 합니다. 이 시차를 이용하여 별까지의 거리도 구할 수 있습니다. 별은 지구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별의 시차는 지구 공전 궤도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두 지점을 이용하여 측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구에서 6개월 간격으로 측정한 시차의 2분의 1을 연주시차라고 합니다. 연주시차는 가까이 있는 별일수록 크게 측정되고 멀리 있는 별일수록 작아지기 때문에 별의 연주시차를 측정하면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내용 잘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확인 문제 풀면서 점검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관측자의 움직임에 의해서, 지금 원인이 있죠? 이 원인은 관측자의 움직임입니다. 자, 이것에 의해서 물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얘기하죠. 멀리 있는 물체를 배경으로, 얘를 기준으로 해서 두 관측 지점과 물체가 이루는 각, 이거를 우리는 시차라고 불렀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차가 작을수록 관측자 물체 사이의 거리는 어떻다고요? 예, 멀죠. 멀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요, 지금 두 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관측자로부터 먼 경우가 되겠고요. 하나는 관측자로부터 가까운 지점이 되겠는데요. 자, 지금 시차가 나타나고 있죠. 멀리 있을 때에는 3과 5 사이, 그리고 가까이 있을 때에는 2와 6 사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을 때는 시차가 크고요. 멀리 있으면 시차가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별을 6개월 동안 관측했답니다. 왜 6개월 동안 관측합니까? 그 이유는요, 지구의 공전 주기가 1년이었죠. 지구의 공전 주기가 1년, 즉 12개월이 되는데요. 이때 한 바퀴를 돈다고 했었을 때 두 지점 제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요 6개월이 되겠죠. 6개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6개월 걸리게 되니까 이렇게 제일 멀리 떨어진 두 지점을 고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시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게 되겠죠. 관측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차를 측정한 다음에 이 값을 2분의 1로 여러분들 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탄젠트 값을 구하기 위해서였죠. 수학적인 계산 방법을 위해서 2분의 1 하게 되고요. 이때 각도는 별의 연주시차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었나요? 별까지의 거리를 구하게 되죠.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각도를 보시면요, 지구가 A에서 B로 가는 사이에 별의 이동 경로를 보면은 별은 A-에서 B-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이때 이 각도는 시차, 이것의 2분의 1은 뭐예요? 연주 시차가 되는 거죠. 별의 연주 시차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 연주 시차가 1초일 때 별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했었냐면 1파섹이라고 얘기했었죠. 파섹이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이때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이동한 거리는 1
광년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1파섹의 크기는 대략 3.26 광년, 빛의 속도로 3.26년 간 거리와 같다 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림은 태양주위를 공전하는 지구에서 6개월 간격으로 별 S를 관측한 겁니다. 왜 6개월 간격이었습니까? 이 시차가 가장 크죠? 관측이 용이하게 됩니다. 자, 이때 연주 시차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우선 그림을 보시면요. 지구가 A에서 B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때 SA와 SB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기준은 뭐냐면 바로 C가 됩니다. C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나 봐요. C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별이 SA, SB로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처음에는 0.4초만큼 떨어져 있었는데요.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위로 올라가게 되죠. 얼마만큼 이동했어요? 0.6초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럼 두 개를 합한 값은 얼마가 되냐면은 아래에 있는 0.04초랑 위에 있는 0.06초가 합해지게 되니까 0.1초가 되는 겁니다. 자, 질문입니다. 별의 연주시차죠? 연주시차는 이 시차의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시차의 2분의 1이니까 얼마가 돼요? 여기서는 0.05초가 되는 겁니다. 0.05초는요, 100분의 5초가 되는 거죠. 자, 왜 이렇게 표시했을까요? 네, 뒤에 문제를 풀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소수 문제가 나오게 되면요, 여러분들 당황하거나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능한 분수로 나타내서 최종적으로 나타낼 때만 소수로 나타내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는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네요. 자, 별까지의 거리는 별의 거리는 연주시차분의 1이었죠. 연주시차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연주시차를 넣으시면 돼요. 0.05분의 1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틀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분수로 바꾼 거예요, 제가. 자, 1분의 1이죠. 위에는 1분의 1. 그럼 어떻게 구해요, 이건요? 분수 아래 거, 밖에 거, 이렇게 하죠. 대 5. 위에는 100. 그럼 얼마예요? 20 파섹이 되는 거죠. 아, 쉽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바로 하셔도 됩니다, 소수로.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오랜 기간 보니까요, 소수로 했을 때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낼 때도 웬만하면 소수로 잘 안 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데 계산하다 틀리는 경우 꽤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할 때는 분수로 해서 최종적으로 값이 나왔을 때만 소수로 바꾸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지구에서 별 S까지의 거리가 현재보다 5배 정도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리가 5배죠? 거리가 5배라고 한다면 연주시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주시차는 원래 값의 5분의 1배 되겠죠? 역수관계니까요. 그래서 5분의 1배가 된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5분의 1. 0.05의 5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약분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분의 1 되겠죠? 100분의 1은 최종적으로 0.01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면 문제를 다 풀어봤네요. 앞에서 했던 내용 정리해볼까요? 연주시차와 별까지의 거리 했었을 때 연주시차는 별까지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역수관계다 라고 얘기했었죠. 역수관계로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별의 연주시차를 이용해서 별의 거리를 측정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라고 설명했었죠. 가까운 거는 재면 되지만은 멀리 있는 건 계산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별의 연주시차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별까지의 거리를 아는 것은 우주의 개념을 그릴 수 있는 기초 지식이 되죠. 앞으로 별의 밝기나 우주의 팽창에 대해서 배우실 때에도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지식이 되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복습해 주셔야 됩니다. 이 별까지의 거리 계산은요, 이후에도 반복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신 공식은 확실히 암기해 주셔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하나씩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